장외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들여다보시면서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쏠쏠한 재미난 정보들이 많습니다. 장외 홈런 시간입니다. 이분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하나금융투자 여의도영업소 강재헌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또 장외 주식시장 또 분위기가 어땠는지 흐름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으니까 더 귀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이번 주? 날씨가 참 더운데 맞아요.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 안 걸리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지금 코감기가 감사합니다. 들어가지고 네, 많아요.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외시장은 약간 특징적인 뉴스가 있었던 게 최근에 파워넷이라고 하는 KOTC 종목이 그 이전 상장을 앞두고 기업 공개 수요 모집을 했었는데 네. 591대 1 정도 공모 경쟁률 나왔었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다음에 금투협에서는 장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첫 로드쇼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서울 창업허브 등에서 3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 네. 뭐 이르면 다음 달쯤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번 달이죠. 6월이죠. 6월이네요. 예, 기술 평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로드쇼를 진행한다. 그래서 장외 주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투자 설명회 같은 것들을 개최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벤처 펀드 거의 3조 가까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런 시세로 놓고 봤을 때 KOTC나 코넥스 시장에 대한 훈풍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에 대한 관심 역시나 끊이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너를 기획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종목,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종목을 들여다볼게요. 지누스입니다. KOTC 이 지누스인데요.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들어볼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약간 그리스 신화 느낌도 나고. 맞아요. 예. 그 침실 가구계 이케아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마존 침대 매출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데, 네. 미국 국내 기업인데 미국에서 주로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는 침대도 사실 소모품처럼 질리면 그냥 샀다가 다시 재구매하고 이런 형태로 맞아요.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죠. 이케아라는 게 디자인 이쁘고 저렴한 제품들이잖아요. 가성비 좋은데. 네, 그죠? 쉽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 침대 같은 경우에 보통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는 제품이었는데 지금 여기 지누스가 판매하고 있는 침대는 20만 원대, 뭐 10만 원대, 30만 원대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쓰다가 좀 질리면은 바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겠죠.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미국에 계신 분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누스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미국에서는 선분적인 유명한 자체 브랜드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아마존은 소비자 만족도를 상당히 다방면을 평가를 하는데 네. 전반적인 평가 부분에서 거의 만점 수준의 그 신뢰도가 높은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가격, 디자인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지만 네. 이런 매출 증가 요인이 이런 고객 만족도인 것 같습니다. 1000kg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침대의 철제 구조물을 갖고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그 20만 원대 가격으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작년에 돌파했는데 5천억 매출을 20만 원까지 달성하려면은 그 약 250만 조 정도가 판매가 돼야지 되는 네.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철제 구조물 요게 상당히 1000kg를 버틸 만큼 상당히 그 구조화가 잘 돼 있는 네. 그런 매트리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차트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과거에는 본 종목이 1조 5천억까지의 시총을 인정받다가 지금은 네. 계속 스무스물 밀리면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타이밍이 맞느냐? 과연 하방 경직성은 어디까지 있냐 놓고 봤을 때 뭐 차트를 쭉 밀어오면은 과거 저점 수준까지는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래서 텀은 5만 원에서 5만 4천 원 이 정도 사이에서 매집해 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은 내려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빠질 때마다 매집을 한다고 한다면은 좋을 것 같다. 근데 주가가 왜 빠졌는지 이유는 한번 봐야겠죠. 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048억 나왔고 영업이익은 55억 나왔습니다.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작년 1분기 때는 매출액은 조금 지금 증가했어요. 1분기 때. 하지만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55억 나왔으니까 100억이 날아갔네요. 그렇죠. 예. 약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뭔가 영업이익이.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도 예.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용입니다. 중국 내에서 지누스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해서 미국에 판매를 하는데 네. 중국 내에서 매트리스에 대한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수익이 조금 훼손이 됐다는 부분인 거고,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 내에서 원재료 가격이 지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 훼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예, 얘네가 이제 매트리스와 이런 철제 구조물 외에도 신제품으로 거실용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시작했거든요. 네. 소파라든지 장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매출된다고 한다면 매출 증가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 결국은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겠죠.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는 시가총액 6,700억 원인데 얘네가 상장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약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만한 회사였었어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신생 매트리스 미국의 저가 업체인 캐스퍼라는 회사가 IPO를 2016년도에 했었는데 당시에 매출액이 연간 740억 규모였는데 그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죠. 우리 지누스에 비해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를 1조 4천억 정도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가구라고 하면은 성장세 떨어질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가인데다가 샀다가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공룡 이케아와 맞먹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누스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상장 기대감은 올해 하반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훼손되다 네. 보니까 내년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다음에 상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충분히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는 올해 하반기 때 거의 기정화 사실이었는데 가능성은 약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올해 하반기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네. 굉장히 큰 회사죠. 중국 내 생산 캐파 증설을 해서 이제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 자금을 통해서 유럽 진출과 해외 진출, 미국에서 인정받았으면 네. 유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일단 가격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사실 주변에서도 그래요. 결혼할 때 예쁜 침대 샀는데 아기 낳고 보니까 사실 그 침대보다는 또 조금 더 소프트하게 침대를 바꿔야 되는데 가격이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누스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또 아마존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니까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근데 앞서 지누스 연역을 보니까 1989년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다가 2005년도엔 상장을 폐지했다. 요것도 살짝 걸리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PR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조금 주실까요? 예, 당시에는 그 매트리스 업종이 아니었고요. 네. 텐트였고, 텐트 업종이었고, 텐트로도 미국에서 상당히 매출을 크게 올렸던 회사인데, 네. 그때 이제 뭐 IMF 직격 맞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그 미국에 대한 매출이나 유통 채널을 잘 이용해서 새로운 침대 매트리스 통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시킨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게 침대에 요즘 라돈에 대한 부분 얘기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사의 그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더니 상당히 그 이런 전화 좀 짜증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애당초 그 합성 첨가물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라돈 검출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오. 단언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전화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꾸 전화하셔서 괴롭히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뭐 저는 뭐 라돈 검출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뭐, 그거 되게 예, 중요한 예. 포인트였네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려볼 생각을 못했는데 이 지누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사실 침대가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실적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 2019년도까지 보면은 2배 이상 매출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만 판매하던 게 이제 공모 이후면은 이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거고 네.
제품을 이제 매트리스나 침대뿐만 아니라 다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영업이익단은 이제 원재료의 가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급하게 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 하락 시마다 매집한다고 한다면 공모 시점에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장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사실 뭐 실적을 만회하고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좀 상장이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하실 수 있다 이야기 주셨네요. 조금 긴 시간을 놓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 강재영 과장과 함께 오늘 지누스 파헤쳐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많은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